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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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무거나 연구소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토피야 벌레. 벌레. 우와! 벌레가 아니라 이제 그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벌레라고 하는 거고. 저것도 지구의 생명 아닙니까? 저 친구도 여기 사는 친구죠. 아무거나 연구소.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연구소 민행입니다. 기후위기 별로 관심 없었어요. 관심 갖고 기후위기 꼭 넣어서 사업하라고 그러고 프로젝트 하라고 그래서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연대 기후운동 모임 스트럴라이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상입니다. 소련이고요. 저는 사실 기후위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작년부터 이제 고갯마을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추가 자꾸 기후위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 고개마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추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면은 되게 늘 감상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는 버릇이 있어갖고 좀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위기를 실감한 사건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환경오염이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현상,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환경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경오염이 심해지면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면서 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순간, 혹은 생존 자체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이 되면은 이제 요거를 기후위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나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살 때 기후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다, 위기가 온다 해서 기후위기라는 말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2030년에 평균 기온이 4도씨나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구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들 난리일까. 그럼 이제 막 쌀도 없어지고 모리도 없어지고 커피도 그 좀 심하게면 80%까지도 없어질 거라고, 커피 농장이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실감나는 거를 따로 또 마련을 해줘야 되나? 30년이면 나 40도 안 됐는데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문제시 되는 것들이 탄소 배출, 탄소 발생 요거랑 또 플라스틱인데, 근데 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나쁜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민행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질문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뭐였죠? 플라스틱 안 버리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 플라스틱이 한국이 사용량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생산을 석유 찌꺼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석연료인 거고, 그걸 이제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탄소. 그렇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덜 사용하거나 아니면 급진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혹은 이제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도 이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된다고 해서. 잠깐! 온실가스가 왜 문제냐고요?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가두어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실가스가 과잉 축적되면 지구의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현재의 생태계가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보다는 플라스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이렇게 폐기문화의 시발점이 됐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들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 되게 많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을 몸으로 익히다 보면은 물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또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상 속에 받아들이면서 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비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 환경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의 시작으로 플라스틱을 한번 줄여볼까? 라는 고민이 되게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소빙하기가 있었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기온이 오르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온이 올랐을 때 발생하고 있는 각종 피해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고, 지금 기온이 상승하는 것도 그냥 단순 탄소 배출 이런 것이 아니라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이 화석연료를 얻기 위한 채취 산업이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채취 산업이 우리 삶 대부분의 어떤 공산품이나 편의들이 이 채취 산업 체계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채취 산업계나 혹은 개발주의자들의 막대한 부를 좀 과잉 축적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기온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엔 환경 운동하거나 이제 기후위기 운동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식의 또 대물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좀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현재 그대로의 개발과 소비 중심의 삶 자체를 영위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금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저는 그 질문이나 그 말을 좀 보고 있긴 해요. 1000ppm까지 허용 가능한 지구의 이산화탄소 수치다. 오히려 지금은 저탄소 시대다. 1억 몇천만 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 탄소가 훨씬 많았음에도 그때 생물체들이 다 살았었다. 결국 이게 피해는 인간한테 오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게 기후위기의 결말이니까 고대 생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사라지는 것도 섭리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그냥 다 사라지면 되죠. 상승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환경이나 인간의 문제로만 볼 수만은 없는 게,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단순히 환경 파괴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이나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뭐 불평등, 뭐 정치와 관련된 문제, 이게 되게 다각적인 사회 문제가 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으로만 우리가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후위기 이전의 지구로 되돌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이라던가 혹은 과학기술, 특정 주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아니면 의존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질문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 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시장이나 기술 어떤 낙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걸 좀 잃어가고 있는 것 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기후위기를 터파하겠다고 하는 말들, 좀 로또를 당첨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사실 그거는 기술이라는 게 결국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모두를 구하지도 못할 것이며 정말 그 소수를 위한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무슨 기술을 개발하든 부작용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과연 예측해서 기술로서 승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과학기술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급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나 설치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같은 것들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무조건 이제 과학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다르게 봐야 될 지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분명히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모든 것을 기대려고 하는 마인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삶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병행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맹신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와 빗대서 항상 나오는 게 원자력 얘기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자체가 탄소 배출이 없거나 거의 적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발전 시설로 보기도 하는데 그 어떤 책의 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읽은 책의 저자가 교통사고로 죽는 게 방사능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그거를 이유로 대서 써놨는데 과연 그게 숫자로 비교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긴 했어요. 근데 보면 우리 이제 알잖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의 사례도 알다시피 원자력 자체가 통제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게 통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게 되는 사고는 우리가 교통사고로 당해서 이제 치유하는 과정을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발전 시설인데 이걸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또 그 이면에 뭐가 있나? 사고가 일어난 어떤 생태계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회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한국에서 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거의 효용이 없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배출권 할당량이 2017년부터 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랑 같거나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내가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럼 없는 사람은 배출 못하고 결국 계속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게 또 불평등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 어떤 기준의 양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더 적게 배출할 수밖에 없는 소위 얘기하는 좀 가난한 나라들에 있는 배출권 같은 것들을 선진국들이 사서 더 배출하게 되는 형상들이 좀 실태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죠. 근데 탄소 배출이라는 것들을 규제를 정해놓고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나쁜가 또 살펴본다면 또 그렇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나 구 단위에서 기후위기 정책을 비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현 시장의 공약은 재상이 조사해 온 것 같던데. 이제 그나마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는 2025년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그 20만 기를 보급 추진해서 전기차 사용의 편의성을 좀 높이겠다. 또 하나는 녹색도시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상철을 지하화하겠다. 근데 지상철을 지하화하면 녹색도시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이나 이제 슬로건은 녹색도시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사 봤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가 수소차 지원 정책을 또 펼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삶 자체가 전환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정책이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좀 바꾸고 이게 변환하면 되는 걸로 치부하는 게 아닌가? 안심시키기 위한 정책 같은 것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탈성장 막 이런 탈성장이나 아니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공약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매력 없을 것 같긴 해요. 정치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후보가 와서 아파트 지어주겠다, 도로 새로 지어주겠다, 전기차로 바꿔주겠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까 과학기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문제를 특정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만약에 그 공약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할 수 있겠죠. 차라리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공약 제안이라던가 정책 제안 같은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